2차 조사 일자를 두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 특검은 내일 오전 9시로 출석일을 재통지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에 응할지를 오늘 밝힐 예정인데요.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특검에서 2차 소환 일자를 6월 30일로 정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어제 재통지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특검에서 7월 1일에 이제 소환 통보를 했고 그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할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자로 해달라고 일정 부분 시간의 연기를 요청을 했으나 현재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더 촘촘하게 기일을 더 주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예. 7월 1일이냐 7월 3일이냐를 둘러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통보 7월 1일 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은 변경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일전에도 9시냐 10시냐를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조율을 해서 1시간 정도 늦췄기 때문에 당일의 시간을 조금 더 늦추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 가능하다. 네. 다만 특검에서는 수사를 앞서서 피의자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변경하거나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무한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는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에 한해서는 9시를 10시로 연기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피의자의 소환 조사 일정이나 시간이라든가 횟수와 관련해서 조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석과 관련해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라는 등등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고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소환에 있어 이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일단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피의자의 출석 요구라는 제36조에 따르면 이 수사기관은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에 변호인 또는 피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칙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를 조율하고 협의를 거쳤다. 다만 이 협의를 거친 일자가 1일인데 이날 나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피의자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의무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7월 3일을 7월 1일로 다소 앞당겼다라고 하더라도 6월 30일 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정도를 더 기한을 허여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규칙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측은 이 협의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접수해서 이 사정을 고려해서 7월 1일로 통제를 한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피의자의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2차 출석일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때도 봤고요. 특히 이제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수사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촉박하게 잡는다, 시간을 더 달라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조금 천천히 일주일에 한두 번 조사하는 거에 그칠 수 있지만 기한이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구속 수사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3번씩 조사했던 전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일정이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중대 사건과 비견했을 때는 또 그렇게 가혹하게 자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특검의 일방적인 그 일정에 따라가지 않겠다.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소환 통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라는 방침을 시사한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출석을 한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2차도 지금 정해진 날짜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거부하고 중단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정당한 출석을 담보하기 어렵다. 소환 불응의 의사표시에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박창한 총경에 대한 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상당하고 정당한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해 충돌의 상황이냐 이것을 평가해볼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저히 지위가 한쪽에 이제 편향된 경우에는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연히 조사 중간에 거부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사유를 주장을 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에 앞서는 특별법인데 이렇게 검찰 수사관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로서 특검이 경찰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부적정하냐 또는 편향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조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제 조사에서는 조사는 물론이고 조사 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형사 절차 주요 국면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부 전략을 계속해서 써왔는데 이게 피해자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좀 다른 일반인 피해자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워낙에 법에 해박하고 관련된 절차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전례를 통해서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기한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의 결정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 지연하는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실체 진실이 제대로 확인 안 되는 범죄명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지연 전략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는 어떤 판단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형사적으로 유리하고 수사 절차에서 내가 조금 더 보호를 받는 것과 달리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실체 진실 앞에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의무가 아니냐. 이 적법 절차,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사가 다가 아니고 또 기소돼서 법원 단계에서 양형 판단을 했을 때도 수사기관에 협조했느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내가 하나하나의 절차를 다투기보다는 실체 진실에 입각하는 어떤 변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런 피의자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상 소환 조사가 무력화되고 유의미해지지 않는 거죠. 물론 네. 그런 조사가 서명 조사 날인을 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전부 무의미하다고는 보일 수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의자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다른 사람의 진술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다만 이 피의자 신문 절차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피의자로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나의 변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유로 무죄이고 이런 사유로 무고하다라는 점을 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아예 이렇게 신문조서를 조사를 받는데 서명 날인을 거부한 일이 반복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내일 만약에 출석한다고 해도 이 난항이 보여질 것이 박창한 총경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거든요. 당초 지난 토요일 날 수사 때도
오전에 1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 총경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라는 주장인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이 기피 신청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초반에 이 총경이 들어와서 수사를 개시할 당시에 이의 제기를 했으면 모르되 조사를 받는 중간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기피 신청이나 관련된 절차가 아니라 수사 중단을 거부하고 장시간 이제 버티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 총경이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이제 경찰의 신분으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이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나가지 않았고 2차 때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원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아닌 특검 내에 있는 수사관이 수사라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요. 수사의 주체는 결국 수사기관이 선택해야 되는데 워낙에 강도 높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관을 교체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집행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결국 경찰이 체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사안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선 박 총경이 수사라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만 무리하게 박 총경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아니냐, 불공정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피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수사를 다른 수사가 주최하더라도 무방한다면 질문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수사관을 교체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 수사 시기와 방식 그리고 조사 주체를 둘러싼 신경전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특검이 통지한 대로 내일 조사가 진행된다면 특검팀이 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1차 조사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폰을 둘러싼 이 경호처법상의 그 직권남용 교사죄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란을 전후로 해서 내란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예를 들면 외환죄로서 NNL 북한 한계선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런 예. 계획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특검에서는 국무회의를 둘러싸서 국무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의무 없는 일을 행사하게 하거나 이런 국회 의결을 방해하는 부분들도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을 둘러싼 지금까지는 그 입건되지 않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핵심도 조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증거인멸 교사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제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의 이유로 입원을 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에 퇴원을 하고 또 수사 자료도 넘겨받으면서 이제 곧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수사기관 특검은 모든 수사의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공수처나 경찰로부터 관계 서류들을 모두 이첩받았는 상황이고 그 네. 자료들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즉시 개시하더라도 무방한 시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질병의 이유로 조금 더 심신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 이번 주에 무리하게 초반에 소환 일정을 보내기보다는 좀 어떤 회복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검팀이 바라볼 범죄 혐의가 많습니다. 16개의 혐의라고 한다면 하루에 2개씩만 물어보더라도 소환 조사 일정은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을 해야 되는 것만큼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27일 날 퇴원했기 때문에 한 수일간 안전 가료 시간을 지나고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이 내일 오전 9시로 출석일을 재통제한 상황인데요. 내일 예정대로 2차 소환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